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지금까지 출연했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 중에 가장 어린 나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6살 된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가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연인지 신청자가 어머니인데요. 어머니의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여운 한 아이의 사연 하나 보냅니다.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잦은 부부싸움에 노출되었어요. 태어나서도 부모가 싸우는 걸 거의 매일 보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짓습니다. 아빠에게 언어폭력도 심하게 받아가며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에 문제가 생긴 듯해요. 어린이집에서 또래보다 발달이 늦거나 지능이 낮은 게 아닌데 평소 말을 잘 듣다가도 갑자기 수가 틀어지면 물건을 부숩니다. 친구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거나 침을 뱉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수고 다니니 선생님도 감당이 안 된다고 매일 연락이 옵니다. 폭력적이면서도 소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성격입니다. 올해 아빠와 별거하여 엄마와 지내며 심리치료도 받고 교회도 다녀봤으나 더욱 악화만 되었습니다. 더욱 가여운 점은 아이가 유별나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본인도 그것을 느끼더라고요. 외할아버지로부터 대놓고 미움받고 얼마 전 친가로 갔는데 고모가 또 아이를 아빠에게로 쫓아냈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심지어 부모까지도 정신질환이 있다며 아이를 구박하며 키워왔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능력이 되는 대로 아이가 원한다면 같이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아이 사주상으로 언제 어떤 운을 피하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족하고 못난 부모를 만나 너무 가엾고 미안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6살 된 어린 아들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가 지금 6살밖에 안 됐다는 것을 한번 명심을 하시고요. 이 아이의 전체 흘러가는 운의 흐름이라든가 여러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의 사주는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지금 목기운과 화기운은 하나도 없고요. 토기운이 4개,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관성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으로 매우 치우쳐져 있는 사주고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3개. 그러니까 전체 8글자 중에 7글자가 토기운과 수기운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금기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기운과 화기운이 없는데요. 목기운이 뭔가 볼까요? 목기운이 수생목으로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화기운은 수국화로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상간운과 재성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를 봤을 때 일단 지지의 구성을 보면 화기살이 강하죠. 화기살이 강하고 미토하고 진토하고 술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축토가 들어오면 진술축미 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축토가 들어왔을 때 가장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축토가 언제 들어오나 한번 볼까요? 23살서부터 32살까지 개축대운에 들어옵니다. 23살서부터 32살이면 그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죠. 20대에서부터 30대 초반까지 이때 결혼도 많이 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의 사형살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주에서 관살이 많잖아요. 관살이. 그러니까 관살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치는 거죠. 나를 치는 건데 이 관살을 제어해주는 목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식신상간운이 하나도 없으면서 관살이 강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칠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칠살이라고 해서 나를 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나를 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맞아갖고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망가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육체적인 경우에 몸이 아플 수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슨 몸이 아프고 무슨 병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안전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어떤 물리적인 사건에 의해서 뭐 몸이 다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건전한 생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살이 강하면. 그래서 제가 유명인 사건 사고에서도 많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거나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관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올 때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살이라는 것은 식신상 간운의 제어를 받지 않고 강력하게 작용을 할 때, 그때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작용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관살이 너무 많아요.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6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6살밖에 안 됐지만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보자고요. 이 대운은 당연히 토기운하고 수기운이 기신이겠죠. 토기운이 첫 번째 기신이고요. 수기운도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수기운도 3개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사주에 없는 목기운과 화기운이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3살서부터 12살까지 신의 대운, 수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오고요. 13살서부터 22살까지 임자대운은 수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신운으로 계속 들어오죠. 23살서부터 32살까지 개축대운은 진술충미 사형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33살서부터 목기운과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70이 넘을 때까지, 그러니까 말년까지 계속 목기운과 화기운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대운의 흐름만 봤을 때 일단 33세 갑인대운, 이때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운이 크게 바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개축대운까지는 운이 안 좋았다가 30대 초반서부터 운이 풀리는 그런 대운의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살밖에 안 된 이 아이 입장에서는 6살밖에 안 된 애가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자라갖고 지금 얘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람들한테서도 그 미움받고 그러면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싸우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금실이 좋으면 그것 자체로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싸울 때는 꼭 아이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6살밖에 안 됐는데 흘러가는 대운도 한 30살 정도 될 때까지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주위 사람들한테도 다 미움받고 그리고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민을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보고, 사주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 상담받는 사람 보고 이민을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권하잖아요. 그러면 사주가 좋은 사람 보고 이민을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사주가 나쁜 사람 보고 이민을 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사주가 나쁜 사람 보고 이민을 가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제가 그 사주 분석을 할 때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양철학에서는 위치, 방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거주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받는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향에 가서 거주를 하게 되면 내가 더 좋은 기운을 받아서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있잖아요. 그 기신이 수기운이니까 수기운은 북쪽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신이 목기운과 화기운이니까 동쪽이나 남쪽이 용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서울에 산다고 가정을 하고 강북 지역에 계속 살아요. 강북 지역에 계속 사는 거하고
강남 지역에 계속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강남이나 강동 지역에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요, 강남이나 강동에 사는 것이 강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사람이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예 한반도를 떠나갖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예 한반도를 떠나서 뭐 미국이나 카나다나 뭐 이런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고 봐야죠. 운의 변화가 크다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딱 봐갖고 사주도 안 좋고 흘러가는 대운이 우선 안 좋다. 그럼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민을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권할 수 있죠. 물론 그 사람이 좀 역마살이 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해수하고 미토를 역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국에 간다면 그 나이 들어서 가는 것보다는 좀 일찍 가서 거기서 학교까지 다 마치는 거, 대학교까지 다 마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년운에서 보시면은요, 일단은 이 아이는 주의해야 될 때가 많은데, 내년이 무술년이잖아요. 이렇게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이때도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내년이나 28살 김인년처럼 이렇게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도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축토가 들어올 때 진술축미 사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살 신축년, 그리고 22세 개축년, 이럴 때도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기운이 들어올 때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운만 보더라도 조심해야 될 때가 너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운이 시작이 되면은요, 이 대운이 처음 시작할 때 목기운과 화기운이 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중간 이후로 갈수록 이제 목기운과 화기운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이 처음 시작할 때가 좋고, 이제 중간이 넘어가면 그 운이 상대적으로 꺾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6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일단은 운의 흐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그 어머니가 자기 생각처럼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아이를 데리고 그 외국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6살 된 어린 남자아이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사람의 사주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주위 환경이라는 것은 그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는 아이가 받는 영향은 상당히 충격이 크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2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